발목을 접질렸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아픈 발목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 많이 붓고 아파요. 그리고 증상이 오래가는 경우 비골건 손상 혹은 탈구 의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적극적으로 치료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안녕하세요. 두발로 병원 임현우입니다. 일단 그 인대랑 힘줄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힘줄이라는 것은 발목이든 팔목이든 어느 관절 부위를 움직이게 되잖아요. 움직이려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힘줄입니다. 근육의 연장선이고요. 그 부위에 힘을 주면은 이 해당 발목이 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아랫부분으로 내려주는 힘을 주게 되면 아래쪽으로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힘줄은 움직임이랑 연관된 구조물입니다. 그에 반해서 인대는 거꾸로예요. 움직임이 아니고 안정성에 연관된 구조물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뼈가 이렇게 있는데 발목이 예를 들어서 우리 접질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약간은 꺾일 수 있겠지만 이 발목이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꺾이지 않도록 잡아주는 안정성에 연관된 구조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을 접질렸을 때 흔히들 다치는 거는 인대예요. 왜냐면은 더 꺾이지 않도록 보호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과하게 꺾이면서 쉽게 다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주로 아픈 게 발목 앞쪽 부분, 거골이라고 부르는 뼈랑 비골이라고 부르는 뼈에 연결을 해주는 인대라 그래서 거비인대, 그 중에서도 앞에 있는 인대가 대부분 많이 다치기 때문에 전거비인대, 제일 많이 다치는 구조물입니다. 우리가 다쳤을 때 인대를 다쳤어. 그래서 깁스를 했더니 자연스럽게 나았다. 이런 경우 상당히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 흔하진 않지만 또 다칠 수 있는 부위가 비골건, 힘줄입니다. 이 비골건은 우리 발목 복사뼈, 볼록 튀어나온 뼈 있죠? 그 뼈의 약간 뒷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삥 둘러서 요 바깥쪽 부분에 부착되는 힘줄인데 이 힘줄은 힘을 주게 되면 이 부분이 당겨지게 되니까 발목이 밑으로 꺾이면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꺾어주는 운동에 연관된 힘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발목을 접질릴 때 대부분 어떻게 접질립니까? 안쪽으로 이렇게 접질리게 되죠. 그러면 이 힘줄이 지나치게 당겨지고 손상을 입게 되면서 찢어지면서 다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비골건이라는 힘줄 자체가 찢어지거나 늘어나거나 해서 손상이 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비골건이 여기저기 움직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제한해주는 지대라고 하는 구조물이 있는데 쉽게 말해서 우리 인대가 이렇게 지나가면 얘가 움직일 때 안정화시켜주지 않으면 얘가 이렇게 쓱 빠져버리고 할 수 있으니까 빠져지지 않도록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지대라고 하는 구조물입니다. 그런데 발목을 접질리면서 그 지대가 다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지대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이 힘줄이 움직일 때 원래 위치에 있지 못하고 빠져버리는 증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걸 보고 비골건 탈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들 인대 부분을 다치는 경우가 훨씬 많지만 아주 드문 확률로 이 비골건 부위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는 명확히 구분을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발목이 접질렸을 때 일반적으로 발목 앞쪽 부분이 아픈 게 아니고 이상하게 발목 뒤쪽 부분, 그 복사뼈, 볼록 튀어나온 뼈의 뒤쪽 부분이 붓고 심하게 아프고 발목을 움직이는데 바깥쪽 복사뼈 부분에 뭔가 툭툭 튕기는 듯한 느낌이 있으면서 실제로 볼록볼록하게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비골건 탈구를 강력히 의심을 해보아야 합니다. 일단 통증의 부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발목 바깥쪽, 특히 앞쪽이 아닌 뒤쪽 부분인데 비골의 뒤쪽 부분, 그래서 비골건의 주행 경로를 따라서 만져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으로 이렇게 경로가 가게 되는데 그 부위를 따라서 쭉 눌러보면서 일정하게 아프게 되면 비골건 탈구 혹은 비골건 손상을 의심할 수 있게 되고요. 어떤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실제로 발목을 아래쪽으로 꺾어봤을 때 그리고 위쪽으로 올렸을 때 왔다 갔다 운동을 해보면 비골건이 비골을 중심으로 해서 앞쪽으로 툭 튕겨져 나오는 것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거는 제가 실제로 이제 환자분 진단을 했던 초음파인데요. 보시면은 이게 우리 발목의 초음파 사진이고요. 실제로 제가 환자를 진단했을 때 시행했던 검사입니다. 요렇게 있는 요 부분이 우리 비골, 그래서 바깥쪽 복사뼈이고요. 여기 앞에 이렇게 있는 것들이 힘줄이에요. 이런 현재 상태에서 이걸 직접 이제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발목을 중립 상태에서 젖혔을 때 앞으로 툭 퉁글러지면서 힘줄이 빠져나가는 게 보이시죠? 저게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에서 지대가 파열되면서 그 지대를 벗어나서 우리 발목 복사뼈 앞쪽으로 넘어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초음파 소견입니다. 네, 일반적으로 비수술적인 치료로 염증 혹은 통증 자체를 감소시킬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부위에 비해서는 재발 확률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를 했을 때 호전되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큰 부위 중에 하나예요. 그 이유는 힘줄 자체가 굉장히 두껍기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 부위 쪽으로 혈액순환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비수술적인 치료로 성공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혹은 비수술적인 시도를 해서 증상이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다음번에 다시 한번 재발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계속 반복된다 혹은 증상 자체가 해결이 되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를 수술적인 치료를 하지 않고 그대로 놔뒀을 때는 증상 자체는 생각보다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냥 거슬리는 정도일 수는 있겠지만 이게 계속해서 누적돼서 노출되다 보면 이 비골건이라는 힘줄 자체에 손상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비골건이 찢어질 수도 있고 그 찢어지는 게 심해지다 보면은 이 비골건 자체가 완전히 파열이 돼 버릴 수 있습니다. 이 단계로 넘어가면 굉장히 골치 아파요. 왜냐면은 이거는 다시 재건하기도 힘들 뿐더러 기능 자체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굉장히 힘들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발목 자체를 아예 붙여버리는 큰 수술로 진행이 돼버릴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증상이 생겼다 그러시면은 적극적으로 그리고 조기에 빨리 치료를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그 기능적인 부분에 대해서 손상이 혹은 손실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은 수술적인 치료로 가서 빨리 치료를 하고 빨리 재활을 하게 되는 것을 도모하게 되고 일반인들의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린 발목 내리고 올리고 하는 동작들은 우리가 걷는데 보행에 있어서 굉장히 기본적인 동작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기능들이 단순히 걷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뛰고 그 외에 운동을 하고 할 때도 필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인들 경우에도 내가 평생 누워서 지내겠다 이 경우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 경우에도 운동선수가 아니더라도 증상이 계속해서 반복된다 혹은 지속된다 그러시면은 조기에 빠른 치료, 적극적인 치료 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완전히 치료가 돼서 증상이 없어졌다 그러시면은 그 부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어떤 치료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운동이나 본인이 적극적인 활동을 할 때 발목을 자주 접질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발목 보호대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고요. 격한 운동을 하실 때 그 부위가 과하게 늘어나지 않도록 혹은 다치지 않도록 해당 부위 쪽으로 테이핑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큰 예방법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발목 주변에 있는 근력 강화를 밴드 같은 것들 이용해서 적극적으로 해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넘어지지 않도록 균형 감각, 예를 들면 한 발로 서기 혹은 우리 필라테스 도구들 중에 보수볼이라고 해서 그 반원으로 된 고무공 같은 거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에 올라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한 발로 균형 서는 운동 같은 것들도 균형 감각 잡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위 쪽에 손상이 생기는 것, 외상 자체를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원장님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호였습니다.